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낙태 접근성 확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스포츠로 한인 사회가 하나 되는 미주체전에서 뉴욕주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1시간 간격으로 총격과 칼부림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행정 지침을 지지하고 텍사스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특급 호텔에 사는 것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99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낙태 접근성 확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 23일 낙태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주에 거주하는 임신 여성에게 원격으로 낙태 한약을 처방할 경우 해당 주에서 의료진을 기소하는 법적 조치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뉴욕주의 낙태 시술자들이 법적 부담 없이 낙태약을 원격 처방하고 낙태 금지주에 거주하는 낙태 희망 여성들이 뉴욕에 오지 않고도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해 낙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에 서명한 법안이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들에게 자신의 삶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의료인들은 이 법이 합헌성 관련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주 및 연방 차원에서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포츠로 한인 사회가 하나 되는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에서 뉴욕주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뉴욕 미주체전 공동조직위원회는 롱아일랜드 유니온데일 미첼 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된 폐막식에서 뉴욕주의 종합 우승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34개 지역에서 만여 명이 참가한 미주체전은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종합 우승이 발표된 직후 김용환 뉴욕 대한체육회 선수지원단장은 선수단 모두가 종합 우승을 목표로 달려왔는데 좋은 결과를 냈다며 평소 물리적 거리나 경비 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던 이들이 대거 참석한 것도 강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곽우천 공동조직위원장 등 조직위 관계자들도 이번 행사가 뉴욕의 명성에 맞게 치러질 수 있었던 것과 한인들의 후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회는 1981년 LA를 시작으로 2년마다 주요 도시에서 열려왔는데 뉴욕에서는 1983년 개최된 뒤 비싼 물가와 재정 문제로 40년간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키스그룹이 $50만 달러를 쾌척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조직위는 꿈이 있는 뉴욕에서 하나 되는 미주체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장소 선정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나소 카운티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리세움뿐 아니라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플러싱 메도 코로나 파크 내 내셔널 테니스 센터, 나소 카운티 아쿠아틱 센터 등 내로라 하는 경기장에서 겨룰 수 있어 선수들의 만족도도 컸다는 후문입니다. 대회에서는 축구, 태권도, 수영, 마라톤 등 총 20개 종목에서 남녀 각각 경기가 열렸고 뉴욕은 총 18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1시간 간격으로 총격과 칼부림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현장을 달아났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저녁 오후 8시경 이스트 베고 스트릿역에서 L열차에 탑승해 있던 강도가 15세 소년의 왼쪽 엉덩이를 칼로 찌르고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범행의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곧이어 9시경 36세 남성이 허벅지에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퀸즈 116 스트릿 로커웨이 파크역 셔틀 트레인에 탑승해 있던 피해 남성은 범인이 접근해 자신에게 지갑을 요구했고
이어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범인은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 수사에 나섰으며 사건에 대해 아는 누구든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행정 지침을 지지하고 텍사스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표적 이민 단속 계획의 요지를 지지하면서 행정부가 현재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노력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8대1로 판결했습니다. 브렛 카바노 판사는 정치적인 소송을 통해 정부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보수적인 원칙을 강조했고 또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이해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 소송의 판결문에서는 각 주는 본질적으로 연방사법부가 행정부의 체포 정책을 변경해 더 많은 체포를 하도록 명령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직접적이거나 개인적인 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법원이 이 소송을 승인한다면 연방 판사들은 곧 정부가 마약법, 총기법 등을 집행하기 위해 더 많은 체포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자의 체포 및 추방에 대한 이민 및 세관 집행국의 우선순위 축소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4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뉴욕지회가 오늘 오전 11시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4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추도식에서 윤영재 상임고문, 유진희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 지회장,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 등은 추모사와 함께 조국의 독립과 통일에 헌신하고 홍익인간 문화강국을 염원한 백범 선생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영재 상임고문은 추모식에서 김구 선생이 남긴 우리 민족의 뜻을 기리는 자리에 참석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오늘 행사에서는 KCS 합창단의 백범 김구 선생 추모곡 합창 공연도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백범 김구 선생은 1876년 8월 29일 황해도에서 태어나 1949년 6월 26일 서울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총탈을 맞고 서거했습니다. 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머레이 힐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파인드 유어 서울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지난 24일 머레이 힐에서 킥오프 행사를 열고 뉴욕시 최대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통 한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머레이 힐 알리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뉴요커들이 맨해튼을 벗어나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에서 다양한 한국 전통 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코리안 바비큐 외에도 다양한 한식과 문화가 있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지역 상인들과 협력해 머레이 힐 인지도를 높이고 한인 및 아시안 소유 업체들의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날 킥오프 행사에 참석한 인근 지역구 대표 정치인들도 플러싱 인근의 잠재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에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은 머레이 힐의 새로운 사업체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뉴욕시 등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앤유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사무총장은 제가 자라면서 먹던 음식이 머레이 힐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국 문화와 음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에게는 활력을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3개월 만에 맨해튼 코리아타운과 가까운 브로드웨이 웨스트 25에서 32 스트리트 구간을 보행자 친화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 메디슨 스퀘어 파크와 헤럴드 스퀘어 파크 사이를 이어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했고 자전거 도로도 정비해 많은 사람들이 더욱 편리하게 코리아타운 인근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3일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드웨이 7개 블록을 따라 주요 부분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수년 동안 브로드웨이를 따라 거리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은 늘 있었지만 우리 행정부는 이 작업을 몇 달 만에 완료해 올여름 당장 뉴요커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 3월 브로드웨이 비전 플랜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의 경제 타격이 컸던 만큼
보행자들을 거리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절실했고 교통사고도 급증하면서 걷기 좋은 거리 조성 계획은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구간에는 새로운 광장, 폭이 넓어진 횡단보도, 양방향 자전거도로, 적재 및 승하차 전용 공간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퀸즈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브롱스 등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으로 보행자 친화 거리를 확장할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맨해튼 외 다른 보로를 더 자주 찾게 되면 소상공인들에게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스타벅스 매장 수십 곳에서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스타벅스 일부 매장의 매니저들이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기념한 무지개 깃발과 장식을 철거하면서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21개 스타벅스 점포는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노동조합은 지난 23일부터 150개 매장 직원 3,000명 이상이 파업에 동참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스타벅스 노조는 스타벅스가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장식품을 매장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자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후 스타벅스 노조원 10여 명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에스터 플레이스 매장 밖에서도 뉴욕은 노조의 도시다, 파업 중 폐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행인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며 파업 소식을 전했고 일부 시민들은 이를 지지하기 위해 스타벅스 매장 입장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성소수자 차별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타벅스 노조는 회사가 성소수자들이 다수 포함된 노조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성전환 수술 등이 적용되는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측은 노조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스타벅스는 성소수자들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며 그들을 지지하는 회사 정책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스타벅스 매장이 장식을 금지하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40살 이상 미국인 4명 중 1명은 당뇨 망막병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몰린 지역에서 이 같은 당뇨병 합병증의 유병률이 더 높게 발생했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안과 질환에 걸린 미국인이 1,0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의대와 시카고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의학협회 저널 안과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당뇨병 환자의 26%가 당뇨 망막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도 5.6%는 실명위기 당뇨 망막병증 환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뇨 병력이 30년 또는 그 이상인 환자 약 90%에게서 발생하고 15년 전후일 경우에도 발병률은 최대 70%에 이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40살 이상 미국인 4명 중 1명이 당뇨 망막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 2004년 환자 수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25살 미만 당뇨병 환자 10명 중 1명 이상에서 당뇨 망막병증을 찾아볼 수 있었고 25살에서 39살 중에서는 5명 중 1명꼴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과 히스패닉 유병률이 각각 9%, 7%로 가장 높았고 백인은 4%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특히 가난한 지역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 질환이 가난과 건강관리 접근이 부족한 지역에서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초기에 망막병증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안과 진찰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미 규제당국이 올 봄에 초래된 것과 같은 은행위기를 막기 위해 자산 1,000억 달러가 넘는 은행들을 상대로 더 엄격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연방준비제도 수장들이 지난 22일 은행 규제기관들이 이들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이날 한 연설에서 올 봄 은행 부문 혼란으로 볼 때 이런 규모의 회사가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해 더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봄 실리콘밸리 은행 등 3곳이 파산했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의회가 2018년 더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는 은행의 자산 규모 기준을 500억 달러 이상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완화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자산 규모는 2017년 말 512억 달러로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더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룬버그 의장은 이날 경험으로 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규모의 은행이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날 의회에서 국제적인 은행 표준을 이행하기 위한 제안과 관련해 몇몇 규정은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들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용병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철수하는 장면입니다. 일부 시민들의 박수까지 받으며 러시아를 떠났는데 옆 나라인 벨라루스로 가겠다던 프리고진의 행적은 만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 이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무장 반란은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났지만 러시아의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영하 기자가 전합니다. 반란의 폭풍이 지나간 모스크바 시내입니다. 곳곳에 설치됐던 바리케이드는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So I think this is clearly we see cracks emerging. Where they go, if anywhere, when they get there, very hard to say. I don't want to speculate on it, but I don't think we've seen the final act.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간다며 모스크바 200km 앞에서 발길을 돌렸지만 정작 벨라루스 관리들조차 그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CNN은 보도했습니다. 프리고진 측 대변인은 그가 모두에게 안부를 전했고 적절한 소통이 가능할 때 답할 것이라고만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 서방 언론들은 푸틴 정권의 붕괴를 점치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반푸틴 세력을 자극해 무장 반란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판세가 바뀌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Світ побачив, що господарі Росії нічого не контролюють. Взагалі нічого. Просто повний хаос.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복수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프리고진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리고진이 요구했던 러시아 군 수뇌부 교체 움직임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러시아 국방부는 언제 어디서 이루어진 일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쇼이구 국방장관이 군부대를 방문했다며 동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선 사법당국과 연방보안국이 프리고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러시아 상황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세계에서 살기 좋은 지수를 발표하면서 100일은 세계 도시 중에 1위로 빈을 꼽았습니다. 뉴욕은 69위로 작년보다 하락했으며 아시아에선 오사카가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핑크퐁의 아기상어 캐릭터 장난감 750만 개가 어린이 부상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지난 24일 몬테나주 요세미티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가 붕괴돼 이 다리를 건너던 열차가 추락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차량 식별 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가 포함된 새로운 차량 등록 스티커를 주 전역 자동차 검사소에서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호타의 자회사인 선라이즈 그로어스가 특정 냉동과일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이 있어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카지노 운영권을 놓고 치열한 입찰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재벌 레리 실버스타인이 헬스키친의 카지노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50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캐나다 국적 선박인 플락 프린스와 민간 운영잠 수정인 타이탄이 관련된 사망 사건에 대한 안전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종일 흐리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26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31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한여름밤의 유색 보석, 유혹의 컬러스톤 세레나데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행사 전문업체 고베 주얼 그룹의 반지 천국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산호 등 컬러스톤 외에도 이번 보석쇼의 주력 상품인 아코야 진주 등 다양한 진주 신제품을 준비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2일에 시작해 26일까지, 뉴저지 파인플라자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7일에 시작해 30일까지 개최됩니다. (6월 26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